1999년 7월 1일 세계는 뉴밀레니엄에 대해 떠들썩합니다. 닷컴 버블은 정점에 다다르고 있고 유로는 막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금융의 지형을 바꿀 혁명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수백만 달러짜리 거래 통화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가정에서 일본의 평범한 주부 그룹이 월스트리트의 거물들과 국제적인 거대 은행들이 지배하는 세계로 모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열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됩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양보 없는 결의로 무장한 와타나베 부인은 세계 금융시장을 부엌 식탁에서 영원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 말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일본의 경제는 호황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매우 강해서 거대한 미국 다음으로 강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때에 특히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담에 있듯이 오르는 것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가 흘러들어갔을 때 일본의 경제 거품은 꺼졌습니다.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수조엔의 엔화를 쓸어 담으면서 무너졌습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경제 강국이 무릎을 꿇었고 이 위기는 현재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알려진 것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은행은 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리는 돈을 빌리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리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과 기업들은 대신 돈을 저축하기로 결정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는 것이 더 저렴해져 사람들과 기업들이 소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장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일반인들은 일본 은행에 저축한 돈으로 많은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도시 도쿄에서 놀라운 세력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들로 가득 찬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집 안에서 말입니다. 와타나베 씨. 하지만 와타나베 씨가 정확히 누구일까요? 글쎄요. 그녀는 실제로는 적어도 한 사람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와타나베 씨는 영어로 존도나 평균조와 같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5번째로 흔한 성이고 일상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경우 평균적인 일본인 주부입니다. 여성들은 일본 사회에서 가계 금융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들은 일본 은행에 저축한 금액이 저조한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은 선택지를 찾기 위해 그들은 일본 너머로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탐험은 그들을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잠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빠르게 진행되는 외환, 즉 외환 거래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이 여성들 중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계 저축을 늘리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투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는 와타나베 부인 운동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본인 주부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가계 재정을 책임지고 있고 투자할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집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없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서 예금 계좌에 여러분의 돈을 놓아두는 것이 먼지를 털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축은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와타나베 씨는 일본 은행들에 저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와타나베 씨는 뭔가 혁신적인 일을 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그녀는 일본이 싼 곳에서 돈을 빌린 다음 제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바로 와타나베 씨가 한 일입니다. 와타나베 씨는 캐리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엔화처럼 금리가 낮은 통화로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호주 달러처럼 금리가 높은 다른 통화에 투자합니다. 외국 은행에 예금한 이자의 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과일이 화폐인 나라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사과시티은행의 100개의 사과를 예치할 때마다 그들은 매년 하나의 사과를 추가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오렌지시티 은행이 예치된 100개의 오렌지마다 매년 5개의 오렌지를 추가로 나눠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과를 오렌지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매년 그 추가 오렌지를 챙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본 엔화를 낮은 이자로 빌려 이자가 높은 통화로 환전하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자율의 차이는 그녀의 이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이 와타나베 부인은 그녀의 식탁에서 바로 금융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와타나베 부인의 캐리 트레이드 현상의 탄생을 의미했는데 이것은 곧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될 능숙한 금융 전략이었습니다. 외국인 주부들은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얻은 돈으로 좋은 삶을 살아왔고 이것은 단지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전역의 수천 명의 와타나베 부인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티켓이었고 이 좋은 시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일본의 가정용 자산의 반 이상이 현금과 은행 예금이라고 합니다. 현금은 미국 가정용 자산의 14%와 유럽인의 37%만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수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 놀이터에서 가장 높은 금액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놀이기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1998년 폭풍이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러시아 금융위기라고 불리는 폭풍. 러시아는 부채를 불이행했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를 기억하나요?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통화 대비 상승한다면 부인 와타나베 씨는 빌린 엔화를 갚는 것은 손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 씨의 분통은 바로 러시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투자자들은 겁에 질려 위험한 투자에서 돈을 빼내 더 안전한 곳에 투자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런 더 안전한 곳 중 하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구입함에 따라 엔화의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그녀의 당첨 복권은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시한폭탄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빌린 것을 상환하는 것은 더 비쌌습니다. 러시아 위기는 역전되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폭풍에 눈에 들었고 건강한 수익을 위한 그녀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엔화 가치의 급등에 휩쓸렸습니다. 금리차가 줄었습니다. 러시아 금융위기는 아무리 좋은 전략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와타나베 부인을 비롯한 다른 모든 캐리 트레이드 당사자들에게는 사업에 전혀 위험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경종이었습니다. 러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와타나베 부인을 비롯한 캐리 트레이드 당사자들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으로 돌아가 보면 정부는 자체적인 경제난에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999년 4월 세계 최초로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디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괴물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한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구매를 연기함으로써 돈을 쓰지 않도록 장려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2001년 일본은행은 이러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또 한 번의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줄여서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정책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관행은 그 이후로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들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양적 완화는 일본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을 만들어 그것을 사용하여 국채 또는 채권을 만드는 동안 정부가 일정 시간에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하고 일정한 금리로 국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경제의 돈으로 넘쳐나고 금리는 더욱 낮아지며 사람들과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소비하도록 장려합니다. 이것은 마치 불을 더 밝게 태우기 위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와타나베 부인에게 이것은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의 이자율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잠재적 이익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위험은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신선했습니다. 양적 완화의 도입은 일본 경제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경제를 관리하는 일본은행의 접근 방식의 변화는 와타나베 총리의 금융 여정에서 또 다른 반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새 천년에 접어들었을 때 일본은 여전히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캐리 트레이드는 여전히 많은 일본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덕분에 엔화를 빌리기에 더 저렴해진 지금 더 많은 이익의 가능성을 무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2005년경 상당수의 일본 주부들이 온라인 통화 거래에 뛰어들었고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와타나베 부인은 컴퓨터에 능통한 30대 중반이었고 일본에서는 딸깍딸깍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종종 자신의 돈, 가족들의 저축을 이용하거나 예금 계좌를 통해 현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외환 시장을 거래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는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포렉스 트레이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은 소위 진짜 일본 주부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고 뉴욕타임즈는 2007년에 아마추어 통화 투기꾼으로 달빛을 비춘 다수의 일본 중산층 주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야기 타임즈는 이어 수만 명이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 지난해 1년 반 동안 집안일 사이에 또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힌 후에 온라인 통화 거래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남성인 무역업자와 투자자 3개가 그들을 기모노 차림의 와타나베스 부인이라고 조롱한 반면 이 여성들은 일본의 막대한 부를 이용하여 가격을 흔들고 경제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더 큰 물고기인 헤지펀드와 은행들의 관심을 끌 정도로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환율이 낮은 나라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환율이 높은 나라들, 특히 호주와 미국 달러에 투자하는 과정을 이해하면서 게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무료 점심 식사를 중재했어야 한다는 학술 문헌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은 여전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새로운 배우들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배우들이 시장에 진출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와타나베스 부인이 감수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또 다른 금융 위기가 급격한 캐리 거래의 긴장을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했습니다. 러시아 금융 위기 동안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거래를 합니다. 그런 이유로 2006년 일본 은행은 양적 완화 종료를 의결하고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나 서서히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엔화로 차입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엔화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엔화가 상승하고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과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엔화가 상승하면 이러한 대출을 갚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며 동시에 일본 금리가 상승하면 수익률 차이나 잠재 이익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투자 전문 서비스인 가트먼, 레터의 편집자이자 발행인인 데니스 가트먼은 이러한 거대한 포지션의 풀림은 천천히 그리고 많은 시간에 걸쳐 그리고 아마도 눈물로 이루어질 것이거나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눈물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동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와타나베 씨가 주목을 받는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일반인들이 저축한 돈과 약간의 위험 감수를 사용하여 어떻게 세계 금융시장에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곧 알게 되겠지만 엄청난 금융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이 지평선에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은 경제에 있어서 격동의 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글쎄요. 이 경제 침체가 1980년대 초의 경기 침체 이래로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2008년의 금융위기는 와타나베 대통령이 전에 겪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컸습니다. 이 위기는 미국에서 거대한 투자 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투자 은행이 무너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소용돌이치게 되었고 전 세계의 많은 경제들을 깊은 경기 침체로 빠뜨렸습니다. 러시아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 혼란에 흔들린 전 세계 투자자들도 안전을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투자에서 돈을 빼내고 익숙한 일본 엔화를 포함한 더 안전한 자산을 사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엔화의 가치도 급등했습니다. 와타나베 부인에게 이것은 데자뷰의 한 사례였습니다.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캐리 트레이드를 위해 빌린 엔화를 갚는 것이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해 캐리 트레이드는 급속도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와타나베 부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 채 서둘러 자리를 탈출했는데 이는 와타나베 부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개인 투자자들도 당황해서 캐리 트레이드의 입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캐리 트레이드로 이익을 누렸던 일본 전역의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마법의 돈벌이 기계는 악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무역업자들은 거래가 간단할지 모르지만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거시 경제의 힘은 그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크고 갑작스러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타임즈와 인터뷰한 한 여성은 불과 일주일 만에 가족의 저축액인 거의 1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는 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잔혹한 경고였습니다. 와타나베 여사와 동료 무역업자들에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그들의 시간이 먼 과거처럼 느껴지게 만들면서 이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또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세계가 진정으로 우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고 한 국가의 위기가 다른 국가들에게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 와타나베는 쉽게 단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 대한 문화적인 태도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배웠고 포기하는 대신 와타나베 부인은 현명하게 투자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철회하면서 그녀는 위기의 여파로 투자 전략에 대해 더 많이 알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타나베 씨를 포함한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금융 나침반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캐리 트레이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이러한 새로운 방법들 중 하나였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와타나베 씨는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전략에 훨씬 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설명처럼 일본의 주부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한 가지 이유는 1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계 저축에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일본의 은행들은 저금리로 그 돈이 시들해졌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 부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업무에서 종종 부족했던 수준의 재정적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와타나베는 국내의 가계 저축을 활용하여 시장을 움직이고 저축을 위해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등 수익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했던 초기의 캐리 트레이드 전략으로부터 상당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주택 매매를 실제로 지도에 올린 몇몇 여성 거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시기 주식이 좋아의 저자이자 닌텐도 DS 투자 게임을 만든 사람으로 일본의 주택 거래에서 큰 업적을 남긴 키바야시 유키코입니다. 3년 동안 상품 선물과 통화를 400만 달러나 거래하며 성공한 외환의 비밀의 저자와 FX 뷰티 클럽이라는 후원 단체를 만들고 동명의 책을 쓴 싱글맘 마유미 토리입니다. 와타나베 씨가 캐리 트레이딩에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전환한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에서 더 큰 추세의 일부였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증가하고 있었고 와타나베 씨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혐의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질문인가요? 글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일 거래에 필요한 기술이 널리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로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용 가능한 새로운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 웹이나 튜토리얼이 사람들에게 일일 거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인의 이 새로운 장. 와타나베 씨의 이야기는 그녀가 단지 한 가지 속임수를 쓰는 조랑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금융계에서 다재다능한 선수였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그 자체로 도전과 위험이 있었지만 또한 새로운 기회도 있었습니다. 기회. 2013년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 일본 경제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30%로 선진국 중 가장 높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거의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가와 임금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부채 문제와 싸우고 있는 유럽처럼 되지 않으려면 일본은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2012년 12월 신조 아베는 일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야심찬 계획을 시작했는데 그 계획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지만 두 가지 주요 전략이 있었습니다. 1. 통화부양책.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최적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비율인 2%에 도달할 때까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다시 소비를 시작하도록 자극하고 더 많은 투자를 끌어모을 것입니다. 2. 재정부양책. 정부는 학교, 의료,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과 같은 것들에 가능한 많은 돈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장려하고 바라건대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베노믹스는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일본의 주식시장인 니케이는 아베 총리가 취임한 후 첫 3개월 동안 30% 상승했습니다. 2013년 3월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부인이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소비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와타나베 총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회복의 희망이 밝아지면서 세계 통화와 금리의 주역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말까지 일본 주식시장은 큰 폭의 폭락을 겪었고 회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벌어들인 빠른 수익을 현금화한 것에 대해 와타나베 부인을 비난합니다. 그 당시 세계의 많은 금융인들은 와타나베 부인의 행동을 면밀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식시장이나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알지 못하는 아베노믹스의 미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이 현금과 은행 예금입니다.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와타나베 부인이 현금을 사용하는 대신에 현금을 보존하는 것은 완전히 논리적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녀의 현금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더 많이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아베노믹스가 계획대로 작동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고 이것은 와타나베 씨가 저축한 돈을 쓰기 시작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와타나베 씨는 쇼핑을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역 기업들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와타나베 씨가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금리가 낮게 유지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와타나베 씨를 주식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경제 규모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른 곳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많은 금융 관계자들이 와타나베 부인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돈을 쓰느냐, 저축을 하느냐, 아니면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세계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큰 힌트를 줄 것입니다. 지갑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빨리 넘어가면 와타나베 씨는 상당한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예산관리자, 캐리트레이더, 일일 트레이더, 그리고 금융계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녀는 금융위기를 잘 견뎌냈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오늘날의 금융환경에서 와타나베 씨는 여전히 계산의 힘으로 남아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금융시장의 민주화로 인해 와타나베 씨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과거 어느 때보다 손쉽게 데이 트레이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활동이 아닙니다. 대형 금융회사의 전문 트레이더들을 위해 마련된 이 서비스에는 컴퓨터, 인터넷 연결 및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금융 본능을 가진 와타나베 씨가 바로 그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결국 와타나베 부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누구나 심지어 그녀의 가정 예산을 관리하는 초라한 주부라도 세계 금융 무대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와타나베 부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거래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도구와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앱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세계적인 사건들이 통화 가치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씨와 같은 일상적인 거래자들에게 이러한 변동성은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타나베 씨의 여정에 대한 이 장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평범한 주부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감히 세계 금융의 세계로 모험을 떠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